네, 고성구 칼럼입니다.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반한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데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100분 동안 생중계됩니다. 오늘 생중계는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생중계한 데 이어서 두 번째 행사입니다. 오늘의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 노동, 교육개혁 등입니다. 국민 패널 100명이 참여하는 생중계 국정과제 점검회의고요. 국민 패널 100명에 더해서 관계부처 장관들 포함하면 150여 명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국민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서 선정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에서 모두 발언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패널 질문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 분야 장관 발표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오늘 2시부터 생방송이 될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고성구 칼럼의 주제로 잡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정과제 점검회의, 문재인 좌파 세력이 허구한 했던 쇼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의 자리가 되려면 첫째, 피드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 100명의 국민 패널들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할 건데 그럼 그 과정에서 수많은 좋은 아이디어들, 국민 패널들이 대통령하고 직접 대화한다 그러고 생중계 된다 그러는데 오죽 조사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해서 왔겠습니까? 그럼 이분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패널들의 질문이나 코멘트,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거나 조사를 한 다음에 꼭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피드백이 없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일방향이 되는 거예요. 국민은 대통령한테 얘기했는데 대통령과 부처가 듣고 말아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피드백이 있을 때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부처 장관들과 실무자들이 전부 다 참석하거나 또는 이 회의를 경청할 거니까 피드백에 대한 각별한 강조를 제가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오늘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 누구 씨가 대통령한테 이러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이 문제 조사해 봤더니 이렇고 이래서 어느 부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조치를 취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한테 알려줘야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피드백이 있어야만이 쌍방향 소통이 완결되는 것이다. 이 피드백이 확실하게 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방송이었으면 좋겠다. 이 점을 제가 첫 번째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왕의 생방송으로 하는 것이니까 3노, 세 가지가 없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준비는 끝났을 테니까 제가 뒤늦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아마도 이렇게 준비됐을 겁니다. 뭐가 세 가지가 없어야 되냐? 첫째, 시나리오가 없어야 된다. 둘째, 프롬프트 없어야 된다. 셋째, 국민 패널들의 발언 제한이 없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그만이니까 준비할 것도 없어요. 만약에 프롬프트 준비했다면 치우면 되고 시나리오 준비했다 그러면 찢어버리면 돼요. 국민 패널들의 발언을 생방송 중에 어느 누가 감히 중단하거나 이제 그만 좀 끝내시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제한 안 하면 돼요. 이렇게 해야 진정성 있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됩니다. 혹시 시나리오 별것도 아니지만 시나리오 준비했다면, 프롬프트 준비했다면 그거 치우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윤석열 정부의 유능한 장관들을 믿고 시나리오, 프롬프트 없이 그야말로 국민 패널들의 발언 제한 없이 듣고 즉답한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면 알면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설사 무슨
사실관계 착오라든지 이런 게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대통령과 장관들을 믿고 시나리오 없는, 프롬프트 없는, 발언 제한 없는 3노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걸 좀 정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갑자기 대통령실이 발표해서 오늘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분기별 한 번씩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정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례화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정부가 긴장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또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도어스태핑 중단했잖아요. 도어스태핑보다 이 정례화된 국민과의 대화가 훨씬 더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유의미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거 도어스태핑 언제 재개해야 되지? 어떤 식으로 도어스태핑 형식을 바꿔야 되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까식거리나 만들고 시비나 걸려고 하는 자들하고 무슨 도어스태핑을 다시 합니까? 그냥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 그것도 정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왜 도어스태핑 안 하냐고 문제 제기하는 국민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런 방식으로 좀 정돈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시부터 하는 국민과의 대화, 뭐 제목을 국정과제 점검회의라고 붙이건 뭐라고 붙이건 본질은 국민과의 대화인데, 이 국민과의 대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한테 대통령의 육성, 장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지상파나 뭐 이런 데서 생방송하는 걸로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다 들려드릴 수 있나요? 왜 유튜브들은 생방송조차 못하게 만듭니까? 100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이런 행사의 경우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생방송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이걸 국민들한테 직접 알리고 싶은데 또 유튜브가 갖고 있는 쌍방향성이라는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지상파 종편이 전혀 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장관과 국민 패널들의 토론을 보면서 직접 그 국민들이 댓글창에 또 올리고 하는 식의 이 쌍방향성을 최대한 살려서 어떻게든 생방송 연계 중계라도 하려고 아침에 내내 바지런히 여기저기 두드려 봤어요. 지상파들은 저작권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찾아낸 것이 KTV입니다. 그래서 KTV로부터 생방송 연계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고 2시부터 KTV 영상을 연계 생방송하는 고승국 TV 생방송 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방송을 통해서 보시겠습니까? 댓글창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올리면서 할 수 있는 고승국 TV를 통해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틀어주는 지상파들을 통해서 국민과의 대화를 보시겠습니까? 오늘 2시부터 저희들 KTV 연계 생방송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댓글들을 달아주시는 것을 그대로 그 동영상을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 국민과의 대화를 기획한 또 실시한 대통령실에다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 이런 우리 국민들의 반응들이 있었다. 참조하시라. 그렇게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2시부터 있는 대통령과 장관들의 국민과의 대화 귀향 보실 거 고승국 TV를 통해서 댓글 진지하게 또 적극적으로 댓글 다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적극 쌍방향 소통의 주인으로서 고성국 TV를 통해서 소통하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